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다시 유튜브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딸아이가 좀 아파서 병원 치료도 좀 했어야 되고, 그래서 2025년 이제 1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간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정리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들 직접 체감을 좀 하셨을 거예요. 작년 7월 11일 이때 트럼프 피격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6개월 동안의 급락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는 엔캐리 청산들이 있으면서 뭐 지수가 뭐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습니다. 역대급 폭락을 했고요. 반등 나왔지만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데, 이 밀려 내려가는 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하면서 전혀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맞고 내려오고, 그죠?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점 한번 잡았고요. 갔다가 12월 달에 급락 한번 나왔지만 저점 다시 잡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도 저점을 잡으면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휴 동안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한 정리들은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 강한 주식 무료 정보 드리는 텔레그램 방에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립니다. 자,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요. 상승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장중에 지금 뭐 지표들이 조금씩 안 좋게 나오면서 일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낙폭이 크지는 않아요. 약보합 수준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4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방에서 기준으로 삼는 시장 변곡 지표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과열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종, 그죠? 업종과 뭐 RSI, 그다음에 파라볼릭이라든지, 그죠? 이런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과열권에 들어가면 조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Fear and Greed 공포 탐욕 지수도 이렇게 채권 금리가 반등하면서 중립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아마 그리드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꺾여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도 좀 주춤주춤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자, 뭐 세부적인 상황들 뭐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면 어제 시장이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흔들렸던 것은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든지 아니면 소비 심리 지수, 요것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 지표 중에서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표와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심리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심리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 심리 지수는 사실 이제 연준에서도 약간 이제 중요도에 있어서는 좀 떨어뜨려 놓는, 그죠? 뭐 약간 이제 시장과 괴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할 정도로 요즘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유명한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표하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신뢰 지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표는 전화 면접을 해요. 그래서 600가구 정도를 전화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패널 조사를 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작게는 3,000건에서 아니면 5,000건 정도. 그러니까 모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표는 약간 시장의 어떤 뉴스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그저 결과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요 초점은 요거는 가계의 소비입니다. 소비 아니면 재정. 소비 전에 이제 재정이죠, 재정. 그죠?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는 지금 현재 경기라든지 고용, 그죠? 고용.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뭐 경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저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들의 어떤 소비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느끼고 있는 경제 지표 아니면 분위기
요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의 흐름들을 보시면 소비자 기대심리 지수가 74였는데요. 예상치가 73이었는데 71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71까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난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벤트들을 한번 보면 1월 20일 날 20일 날 트럼프의 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취임에서는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뭐예요? 관세입니다. 관세 부과.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특히나 이제 보편 관세가 10에서 20% 정도가 부과가 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그 다음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2월 1일 날 25%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인플레이션이 튄다라고요. 물가,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개인 가계에서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이만큼 좀 올라갈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심리 지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시장이 조금 밀렸던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요 회색 선이 S&P 500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비심리 지표예요. 파란색이. 그죠? 그런데 대략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소비심리 지표가 완전히 확 꺾여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수도 꺾였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팬데믹에 따른 락다운 때문이에요. 그죠? 물류가 다 멈췄어. 그래서 동시에 떨어졌었는데 평상시의 움직임들을 보면 어떠냐면 소비심리 지표가 고점을 칩니다. 그럼 슬슬슬슬 내려와요. 그런데 주식은 계속 올라갑니다. 관성에 따라서. 그런데 소비가 꺾이고 그 다음에 소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죠. 실적이 떨어지죠. 그죠?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도 하락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차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소비심리 지표가 꺾이고 나서 지수가 내려간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소비심리 지표가 올라가다가 이게 꺾였거든. 그런데 주가는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소비심리 지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경제 이벤트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었어. 그죠?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꺾여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소비가 둔화되면서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에 매물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시장에서 꺾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예요. 그죠? 엔비디아가 3% 이상의 하락을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주간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는 변동성이 많이 커져. 그런데 지금 시장의 시총 1위 그리고 대장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엔비디아입니다. 그죠? 테슬라는 아마 다음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TSMC의 지진 여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의 AI 관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어. 그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 칩을 그 최신 칩은 사지 못하지만 레거시 칩, 그죠? 그런 것들 저가형, 중저가형 칩은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또 주말에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중국 업체 중에 딥시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사양 CPU로 오픈 AI보다 훨씬 더 그죠?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중국의 딥시크라는 업체가 뭘 썼냐? H800이라는 GPU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저가입니다. 중저가. 그죠? 중저가 AI 가속기를 가지고 오픈 AI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타라든지 그죠? 메타는 H100을 쓰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 AI에서 지금 뭐 주문을 하고 있는 GPU는 뭡니까? 블랙웨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대가 한참 뒤떨어진 요 중저가 AI 가속기를 가지고도 오픈 AI와 필적하는 혹은 뭐 중국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훨씬 성능이 좋은 저 서버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죠? 서비스를 만들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횡보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려면 지금 뭐 블랙웰이라든지 아니면 GB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주문이 들어와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해야지 뚫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 중국 업체가 만약에 가능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MS라든지 이런 데서 고가형 칩에 대한 주문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전망이 나오면 이게 밑으로 까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라든 업체가 이제 중국 업체죠. 그죠? 중국 업체. 그리고 중국의 발표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올라갈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엔 올라가는데 아마 2025년 중반에서 하반기까지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엔비디아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2025년 어느 지점에선가 나오는 버블 붕괴 요것이 그죠? 버블 붕괴됩니다. 버블 붕괴라는 것이 요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면서 나올 가능성들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어요. 그죠? 요 하락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 가장 시장이 두려워했던 거는 관세거든요. 근데 관세에 있어서 일단 첫 바다로 두드러 맞은 것은 캐나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깁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 관세가 있어. 보편 관세가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시진핑한테 전화를 한번 걸었고요. 시진핑도 다시 전화를 걸면서 저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을 한번 했잖아요.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때 중국이 이제 합의를 해준 것이 농산물이나 그죠? 농산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월 1일까지 요 일기 때 약속했던 중국의 요 무역 관련 수익 관련 내용들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은 그러면 4월 1일 이후에 뭔가 관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도하는 거죠. 안도. 그 다음에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두 번째 통화를 한 이후에 나는 시진핑과 친하다. 중국과 친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유화적인 분위기가 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면 트럼프의 주요 공약들을 달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죠? 뭐예요? 무역 적자 해소죠.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 부흥을 한대. 제조업 부흥. 그죠? 부흥을 하는데 이 제조업 부흥과 무역 적자 해소에 필수적인 것은 약달러입니다. 약달러.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달러 is too strong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때부터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신흥국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달러 원 환율도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뭐 우리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1,500원 넘는다 뭐 1,800원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1,427원까지 내려왔다. 그죠?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 변곡 지표가 97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정방에 있는 회원님들께만 그래프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여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자, 요런 거예요. 시장 변곡 지표가 이렇게 요게 이제 지수고요. 시장 변곡 지표가 오르락 내리락 해. 그죠? 그런데 이게 고점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 고점에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자, 요 주황색 그래프가 고점에서 내려오게 되면 지수도 조정을 받는다 이거야. 얘가 고점을 치면 지수도 조정을 받아.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야. 그죠? 대략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줘. 그런데 어디 100선에서 많이 올라가 봐야 120이라고. 그죠? 요 구간에서 꺾이기 시작하면 단기 조정을 받는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도 지금 뭐 마냥 갔다가 배팅을 할 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다음 주 우리는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쉬는데 다음 주에 굵직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오시면 월요일은 뭐 AT&T 정도 아니면 다른 뭐 기업들 발표가 있는데 화요일부터 이제 메인 이벤트가 벌어져요. 그죠? 보잉 요거 이제 방산 쪽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항공기 그다음에 스타벅스 요거는 소비 그죠? 소비 관련 대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기술주들 그죠? ASML 발표 실적 발표하고요, 메타 실적 발표하고, MS 실적 발표하고, IBM 실적 발표하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장 끝나고는 이제 우리나라 저 시장은 목요일까지 이제 휴장인데 목요일에는 애플, 인텔, 비자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엑슨모빌 그죠? 요런 업체들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시장에 반영을 할 거다 금요일 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방에서는 인버스를 조금 갖고 있어요. 그 보험 드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자꾸 이제 국장을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고 미국장 가야 된다. 미국장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국장은 이번 타이밍에 갈 것 같다고. 여기서 충분히 더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M2 그저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파란색 선이 M2예요. 그죠? 광의의 통화야. 광의의 통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뭐냐면 벨로시티라고 해서 이거는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유통 속도.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그죠? 요거 두 개의 곱은 뭐다? 요거 두 개의 곱은 명목 GDP야. GDP입니다. 명목 GDP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을 보는데,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요런 식으로 통화 유통 속도가 빠지고 있었어.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다? M2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죠?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크본드와 그 다음에 국채 안전자산과의 괴리율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 정크본드의 수익률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튄다라고 했을 때는 공황이 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있지. 그죠? 하이힐드 스프레드 걱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요거는 보시면 은행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요게 올라가면 뭔가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거야. 그죠?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죠?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은행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보시면은 10년물과 2년물의 요 금리 차이도 요거 올라가면 요게 회복되면은 세상 망할 것처럼 시장 급락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이게 올라간다. 수익률이 역전됐다가 다시 회복한다고 해서 시장 급락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나올 거예요. 그죠? 시간을 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M2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은행들이 대출을 내보낼 때 대출을 해줄 때 얼마나 심사를 깐깐하게 하느냐야.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 대출 태도 지수가 올라가면 대출을 잘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깐깐하게 해준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공항이다. 요거 공항. 요게 공항입니다. 회색. 바가 있는 데가 공항인데 공항이 생기면 그죠? 버블 붕괴, 시장 폭락, 뭐 시스템 위기 이런 게 생기면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거야. 대출 태도 지수가 전부 다 급등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대출 태도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 그죠? 이건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뭐예요? 돈을 잘 빌려준다는 거야. 대출이 쉽다라는 거야. 대출이 아주 이지해. 그럼 대출이 이지하다는 건 뭐예요? M2라든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런 구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뭐가 만들어진다? 버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버블. 그래서 요렇게 대출이 막 풀리고 돈이 풀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닷컴 버블이 나왔지. 2000년대. 그죠? 닷컴 버블이 나왔습니다.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버블이 만들어져. 이때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닷컴이고, 닷컴. 이때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래서 리먼 사태 전에 미국에서는 대출을 너무 잘해줬어. 집 산다 그러면. 그래서 내 이름, 그죠? 내 이름, 와이프 이름, 자식 이름으로 대출을 계속 받아. 그래갖고 집을 사. 근데 더 이상 명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을 했는데도 서류를 냈는데도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역대급 버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는 뭐냐? 요때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예요. 그죠? 디플레이션의 시대야. 그러니까 이때 돈을 아무리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튀거나 버블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어. 그죠? 그런데 뭐가 언제 요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돈을 엄청 풀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역대급 버블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고 나서 요렇게 대출 금리 인상한다고 대출 태도 지수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다?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아마 2025년 버블 붕괴는 한번 나옵니다. 기술적 조정. 기술적 조정이라는 것은 10% 조정은 일상적인 조정이에요. 그죠? 미국 증시가 10% 빠진다. 이거는 기술적 조정이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15%에서 20%의 조정. 이런 조정은 우리가 이제 버블 붕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공황급 지수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게 내려오면서 2025년에 요런 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15에서 20%의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내려올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 내려와서 대략적으로 26년, 27년 요때까지의 미국장 상승 버블을 또 한 번의 역대급 버블을 요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건 약간 중기적인 관점인데 어쨌든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알아두시고 그죠? 요게 계속 내려가. 그 다음에 요게 내려가면서 뭐가 올라와야 돼? 아까 저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M2의 유동성 증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버블이 만들어진다. 그럼 미국 가야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보시면은 모기지 연체율 보실까요? 미국의 모기지 연체율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 그죠? 사람들이 돈 많다니까요, 지금. 미국 사람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어때요? 어때요? 요것도 안 올라와. 카드론도 올라오다가 지금 멈추잖아요. 다시 내려오잖아. 그죠? 내려오는 거야. 카드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카드를 이때 많이 썼어. 그죠? 카드론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2022년에서 2023년 요때 되면서 카드론을 많이 썼는데 요거는 이제 갚아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장 자체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한번 보시면은 경기 선행 지수 우리나라 시장만 개판이긴 한데 경기 선행 지수도 얘가 내려왔다가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죠?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장이요.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많이 땡겼거든. 2400에서 2550까지 땡겨놨어요. 땡겨놨는데 안착 구간들이 필요해. 그리고 지금 여기 주춤주춤하는 게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이 매물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 매물대 정리가 되면 요거 올라가는데 뭐 대략적으로 3000포인트는 한번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이 가면은 뭐 3200까지도 가겠지. 이번 타이밍에. 그죠? 정치적인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요게 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정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는 그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은 아마 돌아가면서 상승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강한주식 연구소의 어플에서 이렇게 뭐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즘에 종목들 급등 잘 나옵니다. 요거 이제 16일 날 나갔던 한국 무브넥스인데 상한가 갔죠. 그죠? 금요일 날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반 수익 실현 사인 드렸고 절반은 상한가 안착하면 가져가시라. 그러니까 16일이니까 뭐 요때쯤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장대 항봉 하나 먹었으면 된 거고 그 이전에 나왔던 종목들도 뭐 잘 간 종목들 많습니다. 1월 달에 처음으로 드렸던 1월 2일 날 드렸던 한국카본 요건 중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 로봇도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가버렸잖아. 그죠? 제가 요거 갭상승 빵 뜰 때 상 근처에서 반 파십시오. 반 이상 파십시오. 그래서 이만큼 먹었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파동에서 4번 파동이 되고 11선 근처에서 5번 파동이 되고 그죠? 6번 파동 나와서 다시 내려오는데 11선에서 한 번은 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오상 헬스케어도요. 자 오상 헬스케어 보시면 자 요거죠. 4번 밴드 돌파 나왔고 그죠? 5번 나왔고 늘림목 나와서 한번 튀었어요. 6번 나왔지. 그러니까 11선 오니까 또 튄 거야. 그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준상한가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림당도 갭상승 하니까 제가 절반 이상 파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이게 4번이야. 볼린저 밴드 돌파. 그죠?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재미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단타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직장인 또 주부 초보 이런 분들이 이거 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이거 뭐 1분에 막 5%, 7%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 그런 분들은 시총 최소 5조에서 10조짜리 이런 종목들 가지고 갖고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안 갈 것 같죠? 많이 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먹고 나왔던 종목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지금 HD 현대일렉 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초보나 아니면 직장인이나 아니면 내가 생업이 있어. 그래서 전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단타 치면서 막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묵직한 종목들 가지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텔레그램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원들을 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뭐 사람 많은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우리 텔레그램 링크 주소 올려 드릴 테니까 무료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은 브리핑 해드리고요. 무료 종목 나오고 무료 종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파동 강의 그죠? 파동. 특히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은 나 이런 거 잡고 싶어요. 한국 무브넥스 같은 거 잡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동 강의를 보시는 거죠. 파동. 그죠? 이 파동. 그래서 파동이 뭐냐?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의 파동이 있거든요. 10번. 이 파동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 4번 파동이 되겠죠. 그죠?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11선 눌림목 5번이 나오는 거고. 5번에서 6번 가는 거고. 그죠? 6번에서 이제 더 크게 먹겠다. 주도주다. 나는 주도주를 먹고 싶어. 그러면 6번에서 7번, 8번, 9번으로 가는 걸 먹으면 아까 HD 일렉 같은 그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HD 일렉도 보시면 현대일렉 보시면은 여기에도 파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뭐야?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파동이 4번이라고. 그죠? 11선 오는 게 5번이라고. 그죠? 갔어. 6번 갔어. 갔는데 어디 온다? 21선에서 박스권 잡는다. 이게 7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8번 갔다가 눌림목 9번 가고 이게 10번 간 거야. 다 간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놓으면 종목들 단타 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얘가 주봉뿐만 아니라요. 일봉 주봉뿐만 아니라 단타 칠 때 60분봉에서도 나와요. 그죠? 4번 파동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그죠? 볼린저 밴드 돌파 빵 나왔어. 그죠? 나왔어. 여기서 가려다 못 가는데 7번 박스권 나왔다? 갔어. 그죠? 볼린저 밴드 돌파 4번 여기 또 나왔어.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 이거를 60분봉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 5분봉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단타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2025년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상승 국장의 한국 시장의 마지막 상승을 한번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와 같이 미국장으로 가든
아니면 뭐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인버스를 타고 한 몇 개월 기다렸다가 시장 박살나면서 뭐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을 저가에 아주 쓸어 담는 그런 매매를 하시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저 다음 주 계속해서 미국장 관련해서 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